늙어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잔혹한 현실 속에 숨어 있습니다. 평생 자식과 형제, 친구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의 끝은 병원 비조차 없어 신음하거나 형제의 빚에 휘말려 집을 잃고 친구의 요구에 끌려다니다 노후 자금까지 날려버리는 비극입니다. 결국 남은 건 텅 빈 지갑과 외로운 병실 뿐입니다. 왜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끝까지 보시면 잔인한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도 해주세요. 늙어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자식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에 속아 평생을 퍼주며 살다가 늙어서는 자식에게 철저히 착취당하는 비극을 맞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식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돈을 빼앗기고 시간을 갈아넣고 몸마저 혹사당하다. 결국 병실에 홀로 누워 울부짖는 부모들의 현실은 잔혹합니다. 자식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늙어서라도 철저히 이기적이어야 합니다. 경기도 안양에 살던 김영자 씨는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혼자 두 아들을 키우며 자신은 헌 옷을 입고도 아이들 옷은 새 것으로 챙겼습니다. 아들 결혼 자금에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고 손주 돌보느라 무릎이 망가져도 참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도 끔찍했습니다. 아들은 부모의 희생을 고마워하기는커녕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매달 돈을 요구했습니다. 엄마, 연금 타잖아. 우리 좀 보태줘. 이 말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70세가 넘어서도 스스로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무릎 수술을 미루고 방 안에서 절뚝거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이용과 착취뿐이었습니다. 반대로 전라북도 군산에서 살던 박명자 씨는 일찍부터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젊을 때부터 원칙을 세웠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를 수 있을 때까지만 돕는다. 결혼, 집, 애 키우는 건 각자 알아서 해라. 자식은 처음엔 원망하며 이기적인 엄마라고 불평했지만 박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받은 연금과 저축을 오롯이 자신에게 썼습니다. 치과 치료를 받을 땐 가장 좋은 병원을 선택했고 친구들이 체면 때문에 못하는 해외여행도 마음껏 다녔습니다. 노년이 되자 자식들은 오히려 박 씨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자기 인생을 지키셨잖아. 우리도 닮아야 해. 결국 그는 이기적이라는 욕을 먹고도 자식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당당히 자기 인생을 지켜낸 승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극명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한쪽은 자식이라는 이름에 속아 평생을 착취당하며 늙었고 다른 한쪽은 이기적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자기 몫을 지켜내며 웃으며 늙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시합니다. 한 번 돈을 내주면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요구합니다. 돌봐주면 더 돌봐달라고 손을 벌립니다. 부모의 몸과 돈을 다 쓰고 난 뒤엔 냉정하게 등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늙어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자식에게 이용당하지 않아야 남은 인생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내 노후를 파괴하는 굴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착한 부모, 헌신적인 부모라는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작 내 삶은 초라하고 비참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실패입니다. 욕을 먹더라도 내 돈은 내 인생에 쓰고 내 시간은 내 행복을 위해 써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순간에 나는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았다. 내 삶은 내 것이었다라고 웃으며 떠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로운 노년입니다. 늙어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원하지 않는 모임에 억지로 끌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임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체면 때문에 억지로 참석해야 하고 빠지면 노인네가 인심이 야박하다는 수군거림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 모임 속에서 내 지갑은 텅 비고 내 자존심은 짓밟히며
남은 건 피로와 후회뿐입니다. 이기적으로 살지 못한 노년은 결국 불필요한 모임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살던 김순자 씨는 평생 모임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친척 모임, 동창 모임, 종친회까지 어른이니까라는 이유로 단 한 번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십시일반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내야 했고 빠지면 욕을 먹었습니다. 70세가 넘어서 연금 생활을 시작했지만 매달 모임 회비와 경조사비로 지갑은 텅텅 비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 참고 전기세를 밀려 전등조차 꺼야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그토록 챙겼던 모임. 사람들은 정작 그녀가 아플 땐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순자 씨는 내가 왜 그토록 억지 모임에 끌려다니며 살았을까라는 회한 속에서 노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반대로 부산 해운대에 사는 이정옥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65세가 되던 해 스스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모임은 이제 가지 않겠다. 친척 모임에도 친구 모임에도 종친회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형제와 친구들이 이기적이다, 인심이 야박하다라며 비난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돈과 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해 썼습니다.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독서와 운동으로 건강을 챙겼습니다. 모임에 끌려다니던 친구들이 얼굴에 피로를 쌓으며 허덕일 때 이정옥 씨는 오히려 젊은이 못지않게 활기찬 노년을 살았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단호했습니다. 내 시간을 남에게 팔아먹지 않으니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다. 두 사람의 삶은 극명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한쪽은 원하지 않는 모임에 억지로 끌려다니며 돈과 시간을 다 잃고 후회 속에 늙어갔고, 다른 한쪽은 욕을 먹더라도 자기 원칙을 지켜 자유롭게 늙어갔습니다. 노년을 파괴하는 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억지 모임 속에서 허비한 돈과 시간, 그리고 그 안에서 느낀 모욕이 진짜 독입니다. 남의 시선과 체면 때문에 끌려다니면 결국 내 삶은 남의 무대 장식품으로 끝나고 맙니다. 늙어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원하지 않는 모임에 억지로 끌려가지 않아야 비로소 내 인생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욕을 먹더라도, 인색하다는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나의 시간과 돈을 나 자신을 위해 지키는 것이 진짜 현명한 노년입니다. 마지막 순간 나는 남의 잔치에 끌려다니며 살지 않았다. 내 인생은 오직 내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성공적이고 존엄한 노년입니다. 늙어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가족과 친구의 갈등에 휘말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갈등의 한복판에 놓이기 쉽습니다. 형제들끼리의 유산 싸움, 며느리와 딸의 다툼, 오랜 친구 사이의 금전 문제까지 당사자가 아니어도 어른이니까 중재해달라는 말로 얽혀듭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타인의 분쟁에 질질 끌려다니는 지옥으로 바뀝니다. 늙어 평온해야 할 시간이 남의 싸움터에 끌려가 피투성이로 망가지는 순간으로 변합니다. 경기도 고양에 살던 최인숙 씨가 바로 그 피해자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은 화합해야 한다는 말을 믿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형제들 간의 유산 분쟁을 말리느라 양쪽 눈치를 보았고, 며느리와 딸이 갈등할 때마다 중간에서 애써 화해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니라 비난이었습니다. 형제들은 누구 편을 드느냐라며 그녀를 원망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딸만 감싼다라며 대놓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어느새 중립을 지킨 어른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미움받는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울증 약을 손에 쥐고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몸을 던졌지만 남은 노년은 갈등의 독에 중독된 쓰라린 인생이었습니다. 반대로 대구에 살던 김경자 씨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원칙을 세웠습니다. 남의 싸움에 휘말리지 않는다. 형제들이 유산 문제로 서로 목소리를 높일 때도 그는 단칼에 잘라 말했습니다.
내 앞에서 싸우지 마라. 내 인생에 끌어들이지 마라. 딸과 며느리가 사소한 문제로 다툴 때도 너희 문제는 너희가 풀어라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매정하다며 불만을 터뜨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그 태도가 현명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덕분에 김경자 씨는 남의 분쟁에 휘말려 울분을 토하는 대신 자기 시간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여행을 다니고 친구들과 즐겁게 웃으며 평온한 노년을 누렸습니다. 갈등에 끌려 들어가지 않으니 그의 얼굴에는 늙음보다 여유가 먼저 자리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너무도 잔혹하게 대비됩니다. 한쪽은 가족과 친구의 갈등에 끌려다니며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 우울증과 병든 몸만 남겼고, 다른 한쪽은 이기적이라는 욕을 먹더라도 선을 지켜 자기 인생을 지켰습니다. 노년을 파괴하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남의 다툼 속에 내 인생을 태워 없애는 일입니다. 타인의 분쟁에 휘말리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남의 싸움판에 끌려다니는 꼭두각시가 됩니다. 늙어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가족과 친구의 갈등에 휘말리지 않아야만 내 남은 삶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욕을 먹더라도 무심한 사람이라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남의 싸움에 끌려다니며 눈물 흘리느니 이기적이라 욕먹더라도 평온하게 웃는 편이 훨씬 값집니다. 마지막 순간 나는 남의 갈등에 끌려들지 않았다. 내 인생은 오롯이 내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성공한 노년입니다. 늙어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형제의 불행이 내 짐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피 한 방울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떨어져 살던 형제의 불행이 어느 순간 내 어깨를 짓눌러 버립니다. 그들의 빚, 그들의 실패, 그들의 병까지 고스란히 내 짐이 되어 돌아옵니다. 하지만 정작 힘들 때 형제니까 도와야지라며 손을 내밀던 그들은 내가 무너질 땐 뒤돌아서는 잔혹한 타인이 되어버립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살던 한정희 씨는 그런 희생양이었습니다. 오빠가 사업에 실패해 수억 원의 빚을 지자 친척과 가족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동생이니까 도와야지. 그는 노후를 위해 모아둔 퇴직금을 꺼내 오빠의 빚 일부를 대신 갚았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고마움은커녕 더 당당해졌습니다. 너는 연금도 나오잖아. 좀 더 도와줄 수 있잖아. 결국 한 씨는 남은 노후 자금까지 빼앗기고 본인은 병원 비조차 마련하지 못해 무릎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가장 잔혹한 건 정작 자신이 아플 땐 오빠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형제의 불행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켰고 남은 노년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반대로 충북 청주에서 살던 이명숙 씨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남동생이 투기 실패로 집을 잃고 누나, 우리 좀 도와줘라며 찾아왔을 때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 노후 자금은 내 목숨줄이다. 내 불행은 내 짐일 뿐 내 짐이 아니다. 가족들은 그를 매정하다 욕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위해 모아둔 돈으로 노후를 준비했고 매달 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지금도 그는 이기적이라는 욕은 잠깐이지만 남의 짐을 떠안아 인생을 망치는 건 평생이다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욕을 먹어도 자기 몫을 지킨 선택이 결국 웃는 노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두 사람의 삶은 너무도 처절하게 갈립니다. 한쪽은 형제의 불행을 떠안으며 빈손과 눈물로 늙었고 다른 한쪽은 욕을 먹더라도 단호히 선을 그으며 자유를 지켰습니다. 형제라는 말에 속아 남의 짐을 떠안는 순간 내 인생은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비극으로 변합니다. 노년을 파괴하는 건 병도 외로움도 아닙니다. 바로 남의 불행이 내 짐으로 변하는 그 잔혹한 순간입니다. 늙어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형제의 불행이 내 짐으로 변하지 않도록 단호히 선을 그어야만 내 인생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착한 누나, 헌신적인 형이라는 이름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작 내 삶이 폐허가 된다면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일 뿐입니다. 욕을 먹더라도, 냉정하다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내 짐은 내가 지고 남의 짐은 남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 나는 남의 불행에 끌려들지 않았다. 내 인생은 끝까지 내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존엄한 노년이 완성됩니다. 늙어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 모든 결정이 단순해지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것은 복잡한 인간관계와 끝없는 타협입니다. 자식 눈치, 형제의 기대, 친구의 부탁까지 매번 고려하다 보면 내 삶의 결정은 산더미 같은 조건 속에서 꼬이고 맙니다. 그러나 이기적으로 살기로 마음먹는 순간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해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지 하기 싫은지 단 두 가지 선택만 남기면 됩니다. 이 간단한 원칙 하나가 노년의 삶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서울 마포에 살던 박정희 씨는 평생 남을 챙기느라 자기 결정을 미뤘습니다. 아들이 부탁하면 병원 예약도 뒤로 미루고 며느리가 도와달라 하면 자신의 모임도 취소했습니다. 친구가 힘들다며 돈을 빌려달라 하면 거절도 못하고 선뜻 내줬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자신의 노년은 한순간도 자기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고 싶은 여행은 늘 미뤄졌고 배우고 싶던 요가 수업도 나중에라며 포기했습니다. 75세가 되던 해 그는 병원 침대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한 번도 내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 매번 남의 결정에 끌려다니다 이렇게 늙어버렸어. 남을 위해 복잡하게 얽힌 결정들 속에서 결국 그는 자기 인생을 잃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대전에서 살아온 이성자 씨는 달랐습니다. 60세가 되던 날 그는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내 삶의 기준은 단순하다. 하고 싶으면 한다. 싫으면 안 한다. 그 원칙 하나로 그는 노년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아들이 아이 봐달라고 했을 때도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 시간은 내 거다.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며 울먹여도 그는 웃으며 잘라냈습니다. 내 돈은 내 노후를 위해 있다. 대신 그는 하고 싶던 그림을 배우고 1년에 몇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며 자신의 시간을 오롯이 즐겼습니다. 남들은 여전히 이기적이다라며 손가락질했지만 정작 그는 하루하루가 단순하고 가볍게 흘러가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남의 복잡한 부탁과 갈등에 휘말리지 않으니 그의 노년은 언제나 자유로웠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한쪽은 남의 부탁과 요구에 휘둘리며 매번 복잡한 결정을 강요당하다 결국 자기 인생을 잃었고, 다른 한쪽은 이기적이라는 욕을 먹더라도 단순한 원칙 하나로 삶을 지켜내며 웃으며 늙어갔습니다. 노년의 평온을 무너뜨리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수많은 갈등과 조건 속에서 내 결정을 빼앗기는 일입니다. 늙어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모든 결정이 단순해져야만 내 인생이 온전히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고 싶은지 하기 싫은지 그것만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노년은 자유로워지고 남은 시간은 후회 대신 웃음으로 채워집니다. 마지막 순간 나는 내 뜻대로 살았다. 내 인생은 단순했지만 가장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존엄한 노년입니다. 늙어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여섯 번째 이유는 내 실수를 내가 책임지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늙어서까지 가족과 친구를 챙기다 보면 내 작은 실수가 단순히 내 잘못으로 끝나지 않고 온갖 구설과 원망, 심지어 평생 씻을 수 없는 짐으로 커집니다. 남을 위해 살면 내 실수가 곱절로 부풀려지고 내가 책임질 필요 없는 짐까지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이기적으로 살면 어떨까요? 내가 내 실수를 감당하고 끝내면 됩니다. 누구에게도 끌려다니지 않고 누구도 내 인생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살던 박영자 씨는 평생 남 챙기느라 자기 삶을 잃었습니다.
퇴직 후 모아둔 돈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는데 경험 부족으로 단기간에 실패했습니다. 사실 그 실패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그냥 본인만 손해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족이었습니다. 형제들은 괜히 욕심부려 돈 날렸다며 욕했고 자식은 엄마가 경솔하다며 화를 냈습니다. 결국 그는 실패의 대가로 돈만 잃은 게 아니라 가족의 신뢰와 체면까지 무너져야 했습니다. 내 실수로 끝났어야 할 일이 남의 비난 속에서 평생 주홍글씨가 된 것입니다. 노년에 남은 건 후회와 수치심뿐이었습니다. 반대로 충남 아산에서 살던 최명자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노후에 작은 카페를 차렸다가 역시 운영 미숙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내 실수는 내가 책임지고 끝낸다.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는다. 그는 빚을 조금씩 갚으며 담담히 받아들였고 그 후 다시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엄마, 괜히 고생했잖아라고 해도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니 내가 책임진다. 너희랑은 상관없다. 그 단호함 덕분에 그의 실패는 짐이 아니라 단순한 경험으로 끝났습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실패조차도 자기 인생의 일부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삶은 잔혹하게 갈립니다. 한쪽은 가족과 친구의 시선 속에서 자기 실수를 평생 끌어안고 수치와 원망의 굴레에 묶여 살았습니다. 다른 한쪽은 이기적이라 욕을 먹더라도 자기 실수를 자기 것으로 끝내며 여전히 당당하고 자유로운 노년을 살았습니다. 남의 시선과 평가 속에 살면 작은 실수도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키지만 이기적으로 살면 내 실수는 그저 내 인생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늙어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내 실수를 내가 책임지면 거기서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남의 원망을 짊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내 잘못은 내가 감당하고 다시 일어서면 그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에 필요한 단순하고 강력한 삶의 태도입니다. 욕을 먹더라도 이기적이라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끝낸다는 철학만이 평생 자유를 보장합니다. 마지막 순간 내 실수는 내 몫이었고 내 인생은 내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존엄하고 성공한 노년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더 이상 남에게 끌려다니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의 요구, 형제의 부탁, 친구의 눈치 따위에 내 시간을 팔아넘기지 말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하고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즐기며 아프면 가장 좋은 병원에서 당당히 치료받아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이기적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내 욕망을 지키는 것이 진짜 행복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체면과 의무라는 족쇄를 끊어내고 내 인생을 내 방식대로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 나는 끝까지 내 삶을 지켰다. 내 노년은 나의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존엄하고 가장 행복한 노년입니다.